슈팅 스탁 1부 쇼미더 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 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시장 대비도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어제와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는 다소 아쉬웠고요. 코스닥은 잘 싸웠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은 어제의 하락에서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또 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업종 장 후반에 이 투매 현상이 나타나며 우려되는 부분을 오늘 잘 지나갔고요. 또 오르는 종목은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421선으로 소폭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께 더 하락폭을 좀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39% 하락한 2414.96포인트로 오늘 거래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후 2시 20분경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을 4천억 원가량 물량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3천억 원가량 물량을 출하하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종일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82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께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우상향 보이면서 어제 대비해서 1.47% 상승하면서 824.11포인트로 작년 8월경 이후로 820선 돌파하며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제와 수급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로 전환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의 매도세로 오늘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등락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내렸던 환율은 오늘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16원 다시 상승하면서 1294원 3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간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 폭락 등의 금융불안 여진으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압박을 받으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힘이 강했었는데요.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특징주로 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NEW. 네.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는 영화 배급사입니다. 이 영화 배급사로서 예전 반도, 정직한 후보 등을 투자하고 제작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드라마로는 예전에 유명했던 태양의 후예, 무빙 등의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또 음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이익이 101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작년 영업이익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올해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좋은 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OTT 업체들이 IP, TV와 함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이 K-콘텐츠 니즈의 증가가 되면서 투자들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 같은 경우에는 28년까지 연평균 17% 이상 강한 이런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회사들을 봤을 때도 드라마, 영화 산업, 이 산업 자체를 봤을 때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획 능력 그리고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추가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작비 규모와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 흐름을 같이 살펴보시게 된다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 라인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거래량을 다시 늘려가면서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미디어 엔터주들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우상향으로 다시 흐름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의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는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앞으로의 흐름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미디어 컨텐츠주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K 컨텐츠 니즈 확대로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오늘 KB증권에서 실적 개선 여부 주목하자는 언급도 나오면서 뉴욕 주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수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거래량 더 나올 경우 앞으로의 상반까지 예측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가지고 네.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종목명은 휴마시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마시스. 네, 코로나 때 한참 그쵸. 많이 들었죠. 네, 진단키트로. 네. 네, 저도 검사를 할 때 휴마시스 걸로 우연치 않게 검사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휴마시스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 매출 캐파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 제일 관건이긴 한데요.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출 상승이 많고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휴마시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보율이 22년도에 거의 10,000%에 가까운 유보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그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다가 아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사실 주주들이 이슈가 좀 있었죠. 상당히 돈이 많은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마 무상증자를 그런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수는 늘어나고 주가는 그의 비율에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이 3대1로 이제 무상증자를 증자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주가 이제 4주가 됩니다. 그래서 4배 이상 4배로 증가를 하는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5,000원대인데요. 그 전 가격보다 확실히 낮아진 그 특이점으로 인해서 네. 오늘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할 만한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휴마시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4분기에 이제 적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년, 2년 새에 처음으로 적자가 나왔고 관건은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까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수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파이프라인 또 찾아서 먹거리를 다시 찾을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M&A 관련 임무를 통해서 지분 한 600억 정도 넘겼습니다. 600억을 넘겼는데 이 M&A 관련한 그 인물에게 거의 200억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대주주가 지분 넘겼던 소식이 또 있었고 그리고 셀트리온과의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해결을 할지 휴마시스가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휴마시스 뭐 기존의 사업성을 보게 된다면 사실 코로나 진단키트가 거의 대부분 매출 비중이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마시스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 관련해서 바이오 업체들이 어떻게 또 파이프라인 가져갈지가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휴마시스를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관망 관점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가 뭐 하루 이틀 정도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마시스와 같은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또 마스크도 벗고 웬만해서 이제 코로나 여파가 많이 좀 사회적으로 해소가 됐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공략을 좀 해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휴마시스는 따로 뭐 공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사실 거의 갭을 띄어 네. 갭 상한가를 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휴마시스는 일단은 관망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던 자가진단 이런 키트 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무상증자 이슈 오늘부터 권리락 실시 공시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상한가로 직행했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 부분 체크와 함께 다른 파이프라인 구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셀트리온 관련 소송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관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네. 강원에너지입니다. 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네, 전기차들이 자회사. 굉장히 강했고 이런 자회사들의 네. 이슈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강세가 오늘도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원에너지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을 오늘 살펴봤을 때 이런 흐름들을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느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전기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가 뭐 저번 장에서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장 막판에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것을 보고 고민되는
흐름을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2차 전지의 오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다. 네. 여기에서 이런 전고점의 흐름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전기차가 이렇게 완전히 시세가 이탈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과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리튬이라는 것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LEP 배터리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의 가치는 좀 더 부각되고 있고 네. 이런 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가 140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튬 관련주들은 우리가 지금 뭐 신고가에서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아직은 꾸준히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를 살펴본다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지만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25,000원대 라인대, 이 라인대에선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로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전기차 모멘텀과 함께 자회사 강원솔루션, 삼성 SDI 테스트 통과 재료로 최근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리튬 전고체 관련주 다시 한번 흐름 나왔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시세 이탈보다는 섹터 내 순환매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셨고요. 리튬 이슈 부각될 때마다 이런 주가 시세 분출될 것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관심 더 유효하되 거래량이 줄어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25,000원 선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창훈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야 가는 듯합니다. 네. 종목명은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명이고요. 네, 반도체가 좀 그쵸. 꿈틀꿈틀거려요.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 오늘.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사실 못 갔던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2차 2차 전지가 전지에 몰려있다 너무 보니. 잘 갔었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 원인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은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워낙 또 챗 GPT 관련해서 이미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4월 달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우리가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챗 GPT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종목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4월 달에 반도체 종목이 아마 2차 전지 후발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미 반도체를 와 봤는데요. 일단은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패키지 절단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오늘 상승했던 이슈는 뭐냐면요. 최근에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좋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협회이기 때문에 뭐 전망치를 좋게 내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좀 재료가 됐습니다. 재료가 됐고 오늘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또 잘 갔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한미 반도체가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좀 살펴보면요. 소부장 업종들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10%는 넘어갑니다. 기본 10%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영업이익률 거의 3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빠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보험, 투신, 단타성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 금융투자에서도 최근에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 20% 급등 조금 늦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 시장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월요일장에 아마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고 나온 종목도 도전 상한가 종목도 이 반도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20% 넘게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주, 엔비디아 등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훈풍이 들면서 반도체주 다시 볼 시기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테마 후발주로도 반도체주 예측 들어봤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반도체인데요. 제가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특징주였던 에코프로가 전략주. 네. 어떤 종목인지 에코프로만하게 상승한 네.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특이점으로 이제 4월 달에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1월 달은 로봇 인공지능이었고 2월 달은 2차 전지 그리고 3월 달도 2차 전지였지만은 3월 말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가 다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떻게 또 4월 달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슈가 또 있죠. SBB 사태도 있었고 CS 사태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또 흔들릴지 우리나라 시장 사실 미국 시장 따라하는 그런 따라하기 시장이죠. 사실 팔로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4월 달에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전략주였고 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4월 시장 전략 방법과 함께 금융 부분,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현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딱 일주일 된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 주셨던 LX 세미콘입니다. 매수일 3월 20일이고요. LG전자 계열사로 전장사 모멘텀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전력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어제 오늘 강세 나왔고요. 오늘도 6% 장중 상승했고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8% 달성한 종목입니다. LX 세미콘 어떻게 보실까요? 네, LX 세미콘 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페미스를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의 좋은 흐름들 그리고 이런 주요 제품들의 디스플레이 구동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T콘 제품 그리고 PMIC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올라온 흐름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선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켓 패키징 등 후공정에 굉장히 필요한 업체들이고 그리고 현재 DRAM 수요 그리고 미세화 공정 시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이런 네.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고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9만 원대 초반대 이런 낮은 가격대 여기에서 이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20일에 눌렸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도달한 이후에 바로 이 낮은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횡보한 모습에서 이런 중기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반도체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충분히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을 상승시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 10만 원대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런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고 다시 우리 매수가에서 다시 눌리게 된다면 비중을 더 축소를 하셔서 수익을 확정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이 반도체의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요. 박스권 흐름이 상방으로 바뀌었고 바닥권 거래량 나온 상승으로 의미 있게 앞으로도 추후 시세 나올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만 원 돌파 후에 12만 원까지 예상해 주셨는데요. 차익 실현 일부 하고 눌림 나올 때 또 다시 비중 늘리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 주였습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솔루션 OLED 관련 종목입니다. HB솔루션도 수요일 날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수익률 15%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한 종목입니다. HB솔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OLED 의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OLED용 도포 설비, 그리고 모듈 검사기 자동화 설비, UTG 적층, 그다음에 신기술 자동화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더욱더 후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해외 법인, 이곳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는 매출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업체나 패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 투자나 규모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가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늘어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23년에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국내 전망, 그 외에 중국의 OLED 추작 장비 업체들의 매출 다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네.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에서 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런 14,000원대 가격대에서 이 하단에서 작은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 하단 작은 박스권에서 이 14,000원 여기를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이런 네. 장대봉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14,000원대 돌파가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살펴볼 때 업종들의 흐름을 살펴봐야겠지만 네. 개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무래도 추세의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박스권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14,000원대에 매수했던 것들의 물량이 이렇게 17,000원 이상까지 크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LED 시장에서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로는 우리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저와 함께 보유를 해보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를 조금씩만 하시고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주요 매출처 삼성, 디스플레이 등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매출도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수요 전망과 함께 설비 투자 회사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14,000원 작은 박스권에서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리며 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 일부 하되 잔량으로 더 대응해보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경영권 이슈로 수익 실현한 후에 실적 기대감은 다시 한번 전략 주신 종목인데요. 3,300원대에서 다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말해주셨고요. SMCNC는 또 어떻게 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3,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SMCNC를 비롯해서 이 엔터주들, 미디어주들은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적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런 3,300원대, 이 최저점이 3,330원을 찍으면서 아주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도 거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3,300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좀 이런 물량을 신규로 추가해서 3,900원대까지는 단기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엔터미디어주들은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측면, 기술적인 측면만은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엔터미디어주들의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 정도 상승 마감하며 저점 확인됐다 말해주셨습니다. 엔터주 실적과 기대감과 함께 신규 매수도 유효하시고요. 3,900원대까지 목표가 단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 신재생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소폭의 약세로이지만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97,70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말해주셨는데요. 네. OCI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OCI를 AS 해드린 이유가요. 네. 매수 신호 드리려고 네.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태양광 쪽이 사실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 인상 이유가 있습니다. 신재생 쪽 섹터들이 워낙 또
크로스 종목이다 보니까 크로스 섹터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심한 편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사실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거나 중국발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거나 그래야 되고 아니면 금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두 가지가 아직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이 관련한 종목인 OCI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좀 싶고요. 다만 우리가 OCI만 놓고 봤을 때는요. 2년 전, 3년 전 대비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사실 그것을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랑 조금 비슷한데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만 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 투신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의 기본 원리인 급등 전에 선취매가 맞다면 네. OCI가 지금 딱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OCI 목표가 정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딱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태양광 쪽은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원자재를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걸림돌은 살짝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실 이 부분을 거의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다른 중국과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폴리실리콘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순도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발 통해서 사실 탈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OCI가 최근에 매출이 2배 이상 점프를 하고 최근에 기간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딱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기존과 좀 동일한데 만약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목표가는 더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목표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길게 놓고 OCI를 공략하실 분들은 제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그에 관련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오늘 AS에 주신 이유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중으로 급등 전 선취매 신호가 나왔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이런 태양광 관련주 또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장기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원하신다면 이창현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소재땅 관련 종목 포스코 엠텍인데요. 화수목금 주가 강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장중에 7% 넘게 상승했고 14만 4,040원으로 오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셨는데 수익률이 높아요. 이제는 정리해 볼 시기인가요? 사실은 포스코 엠텍도 잘 갔던 이유가 네. 이제 에코프로 네. 때문이죠. 함께. 에코프로가 거의 멱살을 잡듯이 네. 에코프로 그 2차 전지를 섹터를 다 끌고 갔는데요. 사실 포스코 엠텍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사실 리튬 관련한 사업을 포스코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엮이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엠텍이 주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시기가 상한가를 갔던 시기입니다. 네. 거의 한미 반도체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데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의 섹터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섹터들 좋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뭐 동박이든 뭐든 간에 사실 소재단은 워낙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만 그것과 다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았냐 싶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포스코 엠텍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월요일장 다음 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도 그에 마찬가지로 공략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포스코엠텍과 같이 2차 전지 섹터 매매 타임을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고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에코프로의 상승과 함께 올라갔다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2차 전지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기에 이에 맞게 좀 단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도 온탕렌탕을 반복을 했는데 오늘도 아랫골을 달며 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떤 말씀 또 해주실까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뭐 수사를 받는다 뭐 이런 네.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공매도 세력들은 또 비중을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정말 공매도가 악에 받쳐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의지와는 다르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트레이딩 관점보다 이제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뭐 세력도 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사실 워낙 수익성이 최근에 좋았었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트레이딩 영역보다는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상승 현상이 나왔던 이유가 그래도 에코프로는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주가는 실적에 기인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이제 14만 6천 원대였거든요. 2월 중순 정도에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의 200% 넘는 상승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보다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제일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네. 에코프로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매도 데이터를 계속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이것과 동시에 이제 숏스퀴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매도 세력들은 골치 아플 겁니다. 주식도 갚아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또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는 최대한 공매도 잔고가 2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계속 유입되기에 들고 가는 전략을 말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 이창윤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로는 미래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래산업은 이 회사도 반도체 업체인데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그리고 표면 실장 장비인 칩 마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주요 공급사들도 현재 SK 하이닉스, YMTC 등의 안정적인 공급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만 이 공정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이 패키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테스트 패키징, 그리고 소재, 완제품 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지만 여기에 각각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더 부각을 받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뭐 실적이 D램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 공급량이 상반기에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지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어느 정도 공급 과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업체 전체 업황은 그렇게
확실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비 업체들, 검사 장비 업체들은 이후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네.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크게 눌림 없이 우상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고 있고요. 이런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과 후공정 업체들은 다음 주에도 시세가 충분히 추가로 이어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여기에서 23,000원대 가격대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500원 그리고 선절가는 2,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테마가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의 전략주 반도체 관련주 미래 반도체 말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 관련주로 이런 검사 장비 실적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눌림 없이 우상향 나올 것으로 다음 주까지도 시세 추가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징주 한미반도체 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반도체 주네요. 네, 반도체가 워낙 또 네. 안 갔었고요. 못 맞아요. 갔었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에 해가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제가 좀 이따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 수익률은 일단 10% 보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매출이 거의 4배 이상 올랐습니다. 2년 새에 거의 4배 이상 오르고 기업 수주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부분만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역대 최대치를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들이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야간 방송에 오시면은 그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가 이제 4월 달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은 방송 오셔가지고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 다음 주 정도 안쪽으로 한 1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도 반도체 종목으로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최근 매출 4배 이상 증가했다 말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또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세한 전략은 8시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이라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오늘 이창현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를 네. 찾았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네, 200% 넘게 갔는데요. 네. 그것과 견주어서 상승할 만한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매매하셨던 분들 아마 손실 보시고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1월달, 2월달에 수익을 크게 못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또 언제 갈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종목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뭐 단기인지 수익인지 그리고 중기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제가 방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이창현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반도체주와 함께 반도체주의 전체적 흐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현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근한 대표님의 이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정정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 오늘 이게 미래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여기에 우리가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가는 그대로 여기 25,000원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겠고 여기에서는 이 시초가 아래에서 접근했던 가격 24,000원대 위에서 5% 수익률을 노리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산업에 대한 다시 한번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